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7월 달도 어느덧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자, 7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보면, 자, 일본과의 갈등이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산 불매 운동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 차례 협상을 가졌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얼마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타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자, 핵심 소재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위주로 먼저 감산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업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증시도 한번 내용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뭐 조정세 겪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요 이유로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미국 증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 펼쳐주고 있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이따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 6월 취업자 수 뭐 1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뭐 그렇게 좋아진 것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내년도 2020년 최저임금 결정됐습니다. 지금 2년 넘게 10% 이상씩 인상이 되었었는데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좀 급하게 상승하면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됐습니다. 2.9% 인상된 8,595, 올해 같은 경우 8,350원인데 240원 인상됐겠네요. 2.9% 인상된 8,590원에 결정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뭐 인상이 적게 된 것이 아쉽다. 노동자 측에서는 나오고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 정도가 좋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속도 조절이 사회에서는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소폭 더 올랐습니다. 1180원에 근접한 1179.2원에서 마감했네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그럼 어땠는지 한번 보면 자, 코스피 1.1%대 하락, 코스닥은 1.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시장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양시장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 시장이 그다지 나쁘게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전약 후강 장세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올라오면서 마감해서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뭐 아주 나빴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이틀 급락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나오면서 수목금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좀 3일 동안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나 싶은데 이번 주 뭐 1%, 그다음에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할 정도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했고요. 자, 옵션 만기일 7월 11일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급락했다가 좀 일부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옵션 만기일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요. 자, 일본과 갈등 심화되면서 일본의 불매운동,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에 따른 우리나라의 그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뭐 맥주 기업 하이트 진로 홀딩스나 그다음에 모나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수혜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차트 간단히 보고 미국 증시 뭐 사상 최고치 쓰고 있다는데 뭐 어떤지 한번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면 7월 달 첫 거래일 요때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갭상승 출발해서 하락을 시작했고요. 하락 후 뭐 일부 반등, 이번에도 하락 후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날 갭으로 떨어져서 많이 하락했다가 뭐 수목금 이렇게 반등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급하게 급락한 만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점은 한 2020선 정도, 요 정도 일단은 1차 저항선 보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반등했던 자리 2050대 정도 약한 지지 라인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만약에 눌린다면 좀 매수 구간 좀 더 눌러와서 2020선 정도면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갭으로 뭐 움직였던 구간들을 지금 거의 메꾸고 다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시장 방향성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달 일단 7월 마지막에 7월 30일, 31일인가요? 요때 자, FOMC 있는데, FOMC 앞두고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수가 조금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앞두고는 좀 강세를 계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따라서 올라간다면 요때 7월 말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강세 보이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면 놀릴 테고, 만약에 금리 인하 없다면 또 시장에 충격이 오면서 지수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 7월 FOMC까지는 시장을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두들겨 맞으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악재가 뭐 종목별로 계속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제약바이오 필두로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장대음봉 만들고 나서 수목금 양봉 나오면서 반등을 좀 해줬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654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거 살짝 앞두고서 뭐 지지라인 거의 뭐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반등 나왔으니까 좀 요 반등 추세 당분간 조금 이어져 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뭐 악재가 지금 많이 터져서 또 이렇게 내려온 반면에 또 잠잠하다면 주가 어느 정도 되돌림 나올 테니까, 자, 700대 뭐 720선에서 지금 한 달 만에 한 70포인트 정도 10% 빠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해주고 있으니까, 자, 기술적 반등세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 무너졌던 약한 지지선이 있었죠.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90선 지금보다 약 1% 정도 더 오르면 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점 기준으로 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초로 3,000포인트 돌파했다. 자, 이런 뉴스 나왔고요. 3,013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월봉, 이런 걸로 보면은 미국 증시, 2008년, 2009년, 2009년 이후로 뭐 엄청나게 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정도 됐는데 660에서 지금 10년 만에 3,000포인트대까지 뭐 한 4배,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자, 나스닥 지수 봐도 나스닥 지금 8,245포인트까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월에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2009년도 초반에 이때 이후로 해서 이때가 지금 보니까 한 1,300, 1,400 정도 되는데, 뭐 미국 증시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왔네요. 지금 뭐 한 10년 사이에 4배, 5배 지수만 봤을 때는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미국 증시는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요때 이 구간에 지금 급락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요 정도 좀 일부 조정 기간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뭐 6,500, 10년 전에 6,500이었는데 지금 27,000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정고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뭐 이렇게 강하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면 국내 증시가 급락할 만한 이유는 없겠죠. 미국 증시가 뭐 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뭐 더 급락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급락할 만한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오르면 국내 증시 아무래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 높을 테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써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지켜보고, 자 7월 FOMC까지 전체적으로 좀 강세장이 나오는 것 한번 기대해보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7월 2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수목금 반등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반등장 이어져 나가는 것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